사천의 활주로의 감도는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자 수십 년간 억눌려온 대한민국 항공, 우주의 염원이 응축된 거대한 에너지의 떨림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부족해했던 변방의 국가가 세계 최강국들의 전유물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란 듯이 6대의 시제기가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레이더의 망을 뚫고 적의 심장을 겨냥할 보라매의 날갯짓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중심부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목소리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또 극적인지를 대변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부터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다는 노골적인 구애까지 이 모든 현상은 KF-21이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까다로운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을 매료시켰을까요? 그리고 6대의 시제기가 뿜어내는 각기 다른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금속과 연료의 조합이 아닌 한 민족의 집념이 빚어낸 기적의 실체를 심층 분석합니다. 0.1초의 찰나를 다투는 치열한 공학적 사투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지학적 전략의 퍼즐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써내려가는 가장 찬란한 역사의 현장에 서 계십니다. 사천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6대의 시제기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개성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우선 시제 1호기는 KF-21 개발의 상징이자 가장 먼저 하늘을 열었던 선구자입니다. 이 기체는 주로 항공기의 기본적인 비행 특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고도와 속도 그리고 조종 안정성을 확인하는 추진, 개통 시험의 핵심 데이터들을 생산해냈습니다. 1. 호기가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형상이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공학적으로 입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이 호기는 무장 탑재와 분리 시험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기체가 아니라 무기를 효율적으로 투하하고 발사해야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호기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 2000 단거리 미사일의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기체 구조와 엔진 그리고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를 실전 데이터로 치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쌈 호기의 경우는 구조, 하중과 속도, 고도, 영역을 확장하는 시험에 집중합니다. 전투기가 급격한 기동을 할 때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를 기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의 압력을 구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는 향후 양산형 기체의 내구성과 수명을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4호기와 6호기입니다. 이 기체들은 조종사가 2명 탑승하는 복좌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교육용 기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복좌형은 기체 내부의 연료 탱크 구조를 변경하고 전방 조종석 뒤에 좌석 하나를 더 배치해야 하므로 중량 배분과 기동 특성이 단좌형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들은 미래의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교육, 임무뿐만 아니라 무장 관제나 후방 좌석에서의 전자전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5. 호기의 존재감 또한 독보적입니다. 5. 호기는
주로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비행시험에 투입됩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실제 하늘 위에서 표적을 얼마나 정확히 식별하고 추적하는지, 그리고 기체 곳곳에 박힌 센서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조종사에게 통합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확인하는 지능형 시험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대의 시제기가 동시에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항공업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서구권 국가들이 전투기 한 기종을 개발하여 모든 시제기를 띄우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2015년 개발 착수 이후 불과 6년 남짓한 시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병렬적으로 처리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개발 리스크를 분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국형 공학 관리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하지 않는 7호기와 8호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기체를 부서질 때까지 흔들고 가압하며 기체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구조 시험용 기체입니다. 하늘을 나는 6대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상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데이터를 남기는 존재들인 셈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짜인 시제기들의 협동 작전은 KF-21이 예정된 기한 안에 양산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전 세계에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국산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기체 제작 역량은 우리가 더 이상 해외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항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에서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인 폴란드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각 시제기가 뿜어내는 수조 바이트의 데이터는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항공 강국 8위권 안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화려한 비행 뒤에는 결코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몸을 깎아내며 기적을 완성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하지 않는 시제기인 7호기와 8호기입니다. 이들은 엔진을 점화하거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대신 실험실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에 갇혀 기상천외한 고문을 당하며 일생을 보냅니다. 전투기가 급기동을 하거나 음속의 몇 배로 비행할 때 기체 프레임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7호기와 8호기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지상에서 인위적으로 재현하며 기체의 뼈대가 뒤틀리고 으스러지기 직전까지 가혹한 하중을 견뎌내야 합니다. 약 16,000회 이상의 진동과 충격을 가하는 이 시험 과정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단 0.1%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서린 현장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모습에 환호하지만 숙련된 전문가들은 이 지상 시험용 기체들이 남긴 데이터 조각들을 진정한 기술력의 척도로 봅니다. 여기서 입증된 기체의 내구성은 곧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KF-21 개발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기체의 핵심 소재인 탄소 복합재의 국산화 진전입니다. 과거에는 항공기용 고강도 탄소 섬유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우리 연구진은 강철보다 가볍고 알루미늄보다 강한 특수 소재를 독자 개발하여 기체 곳곳에 적용했습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CFRP는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이면서도 극한의 하중을 버티는 능력이 탁월하여 전투기의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7호기와 8호기가 지상시험을 통해
이 국산 소재의 안정성을 증명해 낼 때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항공 주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소재 기술의 자립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의 수출 통제나 무역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며, 향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전투기를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핵심 소재를 외부에 의존했다면 폴란드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하는데 주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시험 기체들이 온몸으로 증명한 신뢰도는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엔진도 없고 전자장비도 없이 실험실 구석에서 만신창기가 될 때까지 버텨주는 이 비운의 시제기들이야말로 동료 기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수호신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곧 양산형 기체의 설계도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단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완성형 보라매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쌓인 공학적 신뢰는 이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을 4.5 세대 전투기의 정점이라 부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의 뒷모습에는 단순히 월급쟁이 직장인의 피로가 아닌, 내 나라의 하늘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거대한 소명의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으스러진 7, 호기와 8, 호기의 파편들은 역설적이게도 사천 상공을 비상하는 6대 시제기들의 가장 단단한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 처절한 사투는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왜 그토록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하지 않는 이 기체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소리 없는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부심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완벽한 검증을 마친 보라매는 단순히 우리만의 기체를 넘어 유럽의 안보 지형까지 재편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실험실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까지 전달되었는지, 그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천에서 증명된 완벽한 신뢰성과 공학적 데이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유럽의 거대한 방패라 불리는 폴란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그들은 당장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실전적인 대안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공군 참모총장조차 언급했던 가성비의 논리입니다. 세대의 스텔스기인 F-35는 분명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시간당 유지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며 정비 주기 또한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주말에나 타는 슈퍼카와 같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일상적인 초계 임무나 고강도 훈련에 전적으로 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을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 체계가 가진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사후 관리 신뢰성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KF-21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사천을 방문하고 카이 관계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보인 행보는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분담금 지분을 자신들이 인수하여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노골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현지에 KF-21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향후 유럽 전체에 한국형 전투기를 보급하는 전초기지가 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 회장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간절함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KF-21이 가진 개방형 구조와 확장성에 주목합니다. 미국제 전투기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하나 수정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기술 공유와 현지 최적화에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변국인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 입장에서 언제든 부품을 공급받고 수리할 수 있는 공급망의 안정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폴란드가 KF-21 블록 이 개발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 유럽 선진국과 첨단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장사가 아니라 유럽 안보의 한 축을 대한민국 기술이 담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이 독점해온 전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보여준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약속한 기한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는 성실함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닌 실체적인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매료된 폴란드의 선택은 결국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우리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분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폴란드가 그토록 탐내는 KF-21의 진짜 무기인 미래 확장성, 즉 스텔스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하는 보라매의 다음 단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그토록 간절하게 KF-21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기체가 가진 무궁무진한 성장판, 즉 미래 확장성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보라매는 최종 완성형이 아니라 이제 막 진화를 시작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KF-21의 개발 로직은 매우 영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집어넣어 리스크를 키우는 대신 단계별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블록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행 시험 중인 블록 1이 공대공 임무에 집중하며 기체의 안정성을 증명한다면 이어지는 블록 2에서는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바다 위의 위협을 제거하는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진정으로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블록 3과 그 너머에 있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입니다. 블록 3에 진입하면 KF-21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기체가 됩니다. 동체 하부의 반매립 무장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완벽한 내부 무장창이 들어서며 기체 표면에는 5세대 스텔스기를 뛰어넘는 최첨단 흡수 도료가 입혀집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더에 포착되는 크기는 현재의 4.5세대 수준에서 5세대 스텔스기인 F-3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비약적인 진화를 이뤄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신 트렌드인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 기술을 KF-21의 핵심 두뇌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한 대의 KF-21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여러 대의
저피탄 무인 편대기인 가오리-X를 지휘하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더 이상 적기와의 교전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늘 위의 전술 지휘관으로서 드론 군단을 이끌며 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 기술과 데이터 링크 능력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에서 전술 데이터의 허브로 탈바꿈시킵니다. 나아가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괴너지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이 KF-21의 날개에 장착되는 순간 보라마에는 전 세계 그 어떤 기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최강의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광대역 스텔스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그리고 고속 데이터 통합 능력이 이미 KF-21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소스 코드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이 모든 업그레이드는 해외 기체를 수입해 쓰는 국가들로서는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권리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잠재적 도입국들이 KF-21에 매료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수십 년 동안 도태되지 않고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이식받을 수 있는 가장 젊고 똑똑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천 상공에서 확인한 6대의 시제기는 단순히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표준을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초의 찰나에 적을 식별하고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이 놀라운 광경은 이제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닌 우리 머리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 진화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항공 주권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전 세계 하늘을 호령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가 얻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날갯짓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천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 6대의 시제기가 남긴 것은 단순히 하얀 비행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부로 당당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자 우리 민족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승전보입니다. 20여 년 전 무모한 도전이라 치부되었던 종이 위의 설계도가 이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실체가 되어 유럽의 안보 지형까지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시제기 한 대 한 대에 담긴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사투와 지상에서 으스러지며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낸 7호기, 8호기의 숭고한 희생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기계적인 성공을 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과 자립, 국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벽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이며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이 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과 대전의 연구실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향한 또 다른 혁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는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보라매가 그려나갈 미래의 궤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멀리 뻗어 나갈 것입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고 결과로 대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찬란한 비상의 순간을 끝까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이 뜨거운 자부심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커다란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호령할 대한민국 항공 우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국방 데이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보라매의 비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셨다면 우리 기술진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세대 전투기가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대한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보라매의 날갯짓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자부심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